안녕하세요, 신현님들. 자, 9월 7일 시장 이렇게 마감되었습니다. 시장이 저 안 좋죠. 코스피가 0.59%, 코스닥이 1.16% 밀렸습니다. 시간별 투자자의 동향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도세가 있었죠. 그러면서 시장이 코스피 시장이 좀 밀렸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가 좀 심해서 이제 금토에도 좀 방어해주긴 했는데, 역시나 외국인 기관 양매도가 있으면 해서 많이 밀렸어요. 2554원 밑으로 떨어졌죠. 일단 지수 차트를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 내일이 이제 금요일이거든요. 사실 금요일의 주봉은 생각보다 꽤 중요해요. 그래서 코스피의 주봉을 보면 아침 영상에서도 제가 이제 시황 정리할 때 알려드렸었는데 가장 중요한 우두선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이제 수세가 깨져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2400피까지 밀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 반드시 코스피 시장이 좀 반등해 주기를 바라고, 코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간신히 지금 5선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코닥 시장은 5선을 깨지 않아야지만 20주선, 즉 다음 주에 880피까지 떨어지지 않아요. 항상 코닥 시장의 고점은 950피 정도가 일단 단기 고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장을 이해하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이 아무리 약해도 강한 섹터는 있게 마련이죠. 오늘의 강한 섹터는 역시 로봇주죠. 아침에도 제가 로봇주가 굉장히 강하다고 그랬는데, 일단 아지네스텍하고 오늘 사이맥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아지네스텍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이런 종목을 찾을 수 있고 또 상한가 간 친구들 어떻게 볼 수 있나 보려고 하는데, 사실 멤버님들하고 로봇 섹터를 공부하면서 제가 아지네스텍 같은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보라고 알려드린 적이 있고, 이렌시스 같은 친구도 제가 옛날에 바닥권에서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월봉 바닥에 있을 때 보는 거지 지금 뛰어 올라갈 땐 제가 좀 무리가 된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상한가를 갖고 유네시스 같은 경우도 아침에 알려드렸듯이 이런 데가 중요한 매수 타임이에요. 사실 여기 있을 때는 주식을 잘 안 사죠. 좀 지지부진하고 잘 안 움직이고 거래량도 없고, 근데 앞전에 신호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거치고 다시 날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지네스텍도 똑같은 행동을 했다는 거죠. 자, 아지네스텍을 보게 되면 이렇게 상한가를 갔는데, 사실 이거는 아침에 제가 그 오전에서도 멤버한테 알려드렸었는데, 아지네스텍은 지금 떴으니까 여기지 실질적으로 아지네스텍 월봉의 위치는 여기였었거든요. 똑같아요. 이렌시스를 제가 아주 예전에 이게 바닥에서 잘 보고 계세요 할 때랑 지금 이렌시스를 월봉 바닥에 잘 보고 계세요 할 때랑 아지네스텍을 이렇게 월봉 바닥에서 잘 보세요 할 때랑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지네스텍의 이 자리가 왜 중요했냐면 월봉 바닥에서 첫 번째 뛸 때 241선 밑에서 자꾸 대량 거래가 터지고 있죠. 자, 보겠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절대 월봉 고점에 사지 말라고 그랬죠. 이런 데서는 주식을 사는 게 아니죠. 특히나 우하향할 때 주식을 건들게 되면 계속 물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져요. 바닥에서 주식을 살 때는 물타기가 아니라 분할 매수고, 이렇게 최고점에 물려가지고 떨어질 땐 물타기가 되죠. 어쨌거나 240은 기준으로다가 나눌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나눠줘요. 나눠놓게 되면 이때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지상권이 되죠. 이렇게 여기가 지상권이 되고 여기가 지하권이 됩니다. 가격 조정이 있었고 기간이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자꾸 이 친구가 대량 거래가 들어오죠.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대량 거래가 한 번 들어오고, 또 두 번째 들어오고, 또 세 번째 들어오고, 매집봉일 확률이 높다고 그랬죠. 제가 멤버님들하고 여러 가지 시황 정리하면서 아지네스텍이 이렇게 장난을 쳐도 결국은 240원 밑에서 얼마 전에 또 신호를 줬거든요. 나 앞으로 급등할 수도 있어. 이제 급등한다는 확실한 건 없는 거예요. 주식은 미래에서 오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단지 우리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는 거죠. 알아? 긴 꼬리는 달았어도, 자, 꼬리를 달았어도 굉장히 긍정적인 지표가 된다는 거죠. 사실 이런 차트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꽤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종목들을 많이 공부하는데, 당연히 이때부터 이전 저점만 깨자면 상당히 매수할 만하죠. 그래서 며칠 전부터 아지네스텍이 로봇 관련주기 때문에 특히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로봇주죠. 그래서 잘 보고 계시라고 했는데 꾸준히 며칠 동안 이렇게 올라갔어요. 제가 오늘도 아지네텍 204선 뚫고 나갈 때가 아마 좋은 자리가 됩니다라고 알려드렸거든요. 빵 때려드려 상한가를 갔습니다. 사실 이 친구는 월봉의 최고점이 근간에 12,500원이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 같은 날 차익실 하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고 여기서 이제 뛰면 변곡점 자리가 존재하는데 13,500원대까지가 됩니다. 여기를 뚫어주냐 못 뚫어주냐에 따라서 월봉 최고점을 갈 수 있긴 해요. 아직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도 안 했는데 로봇주가 난리가 났죠. 따라서 이 친구의 단기 1차 목표가는 이전 고점이 12,500원대나 13,400원대가 되게 되고 뚫어주면 더 날아갑니다. 대신에 여기는 조심해야 되고, 지금은 이제 신규로 들어갈 자리가 없죠. 결론적으로 지금 이 영상은 지금 상한가 간 종목을 쫓아가 사실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요렇게 바닥권에서 이러한 종목들을 꾸준히 매수하고 요렇게 이런 공간들이 왜 중요한지, 사실 여기서는 주식 잘 안 사요. 이 종목이 잘 안 움직이고 안 올라가고 올라갔다 오면 떨어지고 할 때 잘 안 사는데
막상 뛸 때는 한 방에 뛰죠. 그러니까 잘 보고 있으셔야 되고, 아지네스텍이 뛴 이유는 이거죠. 아지네스텍은 예전에도 삼성하고 연결이 잘 돼 있고, 특히나 디스플레이 쪽이라든가 반도체, 스마트 팩토리 이런 그 자동 제어하는 제 모션을 제어하는 이런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삼성하고 이렇게 연결이 잘 돼 있는 친구고, 또 하나가 삼성하고 연결이 굉장히 잘 돼 있는 친구가 사이맥스예요. 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동 로봇 대체 부위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웨이퍼 같은 거 나를 때 삼성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로봇이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예전에도 사이맥스를 잘 보고 계시라고 그랬는데 제가 사이맥스를 잘 봐야 되는 자한테 여기라고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똑같죠.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이런 데 사는 게 아니라 월봉 바닥에서부터 사야죠. 잘 모아놨으면 좋았고, 특히나 기준선이 되는 20개선을 뚫어주게 되면 굉장히 주가가 잘 강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순간 뛰게 되면 이렇게 18,700원에서 이제는 2만원대까지 바라볼 수 있는 이 자리까지 왔고, 단지 지금은 단기 급등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매물대가 이렇게 19,000원대 꽤 많은 편이죠. 이렇게 이 쌍봉, 주봉에서 쌍봉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19,000원까지의 짧은 목표가를 보시는 게 맞고,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아주 의미 있는 행동을 하나 했었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못 들어주는 매물대가 하나가 있었어요.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이 자리가 되죠. 제 이 친구를 이따 한번 더 알려드렸었는데 이제 여기서 뛰면 더 이상 못 사요. 높아가지고 이렇게 매물대가 됩니다. 이 자리를 정확하게 언제 뚫었냐면 이날이죠. 이날 뚫었습니다. 이날 8월 31일이요. 뚫어놓고 그 다음부터 이 밑으로 안 들어오고 있죠. 즉 매물대 소화가 끝난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사이맥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15,400원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고, 뭐 이대로 날아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시간에 살짝 밀리고 있거든요. 단지 이 친구가 내일부터라도 5일선만 깨지 않아 땡땡이를 그리거나 그러면 5일선 근처에서는 상당히 매수 올만하다. 단 5일선을 깨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이 주식을 이런 데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손절 치고 생각하신 다음에 20일 근처에서 매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자, 어쨌건, 얼마 전에 부위연택도 알려드렸었는데, 부위연택이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와가지고 좀 조심해야 되긴 하는데, 일단은, 제가 알려드린 자리는 뭐 이런 데고, 지금은 여기까지 와 있기 때문에, 단기 대응이나 이런 거 하실 분들은 딱 5일선 근처 매수 깨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제가 뒤도 돌아보지 말으라는 건, 진짜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하셔야 돼요. 자, 유일로보틱스는 지금 폐배터리 관련 쪽이기도 하고, 아직 안 뛴 친구 중에 하나죠. 그래 보시면, 똑같죠. 아지네스텍 뛰기 전에 이렇게 대량거래 터지고 돌아 나가는 것처럼, 유일로보틱스도 대량거래 터지고 뺑글 돌아 나간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일로보틱스도 꾸준히 보셔야 되고, 꼭 로봇주가 아니더라도, 근간에 이 친구는 폐배터리 좀 이슈도 있고, 5개월선 회복해졌고, 주봉에서도 이 입선 위에 있기 때문에 한두 번 더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 단 5일선 기준 매수매도 진행하는 게 맞겠죠. 자,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전 언제까지나 왜 이런 종목이 왜 뛰는 조건을 갖고 있었고 240원 기준은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었는지 설명드리는 거고, 앞으로도 우리가 또 내일 아침 매물에는 또 만나겠지만 이러한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절대 주식은 공짜가 없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어느 자리에서 뛸 수 있는지를 잘 본 다음에 그러한 친구들을 우리가 적절한 매수 타이밍 이런 거를 잡고 매수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 같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좀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좋은 저녁 되시길 바라고, 내일 아침에 또 각종 시황 정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매물에 또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순상의 비트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